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 교육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총왕조의 통치 전략과 사서의 만주어 번역이라고 했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회계 여기 참석을 하게 되면서 만주 쪽에 사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책이 도대체 언제 번역되고 어디서 번역되고 누가 왜 했을까라는 것을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주족들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오랫동안 이 책을 여럿이서 보고 번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주족이 그 한적 그 경서에 진심이었나, 왜 이렇게까지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했는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책을 알게 됐을까 했는데 만주족이 그 사서를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이제 입관해서 이렇게 청이기 전에 그 후금이었을 때 그 외교관이 부손에 와서 원나라 금과 원나라글로 번역된 시경, 하경, 사서가 있으니까는 좀 한번 우리 칸이 원하니까 보여달라라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 만주족에게는 이런 책은 없었고 이것을 이제 구해서 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만주족의 번역을 언제 했는가, 이 시기는 이제 제일 처음에 경서중에 번역이 된 것은 시작이 된 것은 맹자인데 이것이 홍타이치 때 번역이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이걸 번역한 사람이 중간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번역된 것은 시경이고 그리고 쭉 굉장히 많이 오래 번역되다가 도관까지 번역이 되게 됩니다. 누가 했는가? 저는 이 사서의 만주어 번역을 황제들이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할머 학자들이 했을 거고 또 그 필정식이라는 그런 그 번역관, 통번역관들이 아마 참여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어디서 있을까? 당연히 뭐 황제 내에서 있었고 무용전에서 출판을 했고 여기 있는 그림은 제가 어떤 모습으로 번역을 했을까 궁금해서 AI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조금 했는데 이런 그림들이 나왔고요. 사서 번역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타이지의 시작이 됐는데 맹자의 번역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있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 시기에 맹자 번역이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것은 강의 시기에 이르러서 강의가 경연하고 일강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면서 이 책이 엄청나게 공부되고 살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강 사서 회의 등등을 제목으로 일강 서경회의, 역경회의, 시경회의 이렇게 굉장히 많은 번역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번역서를 바탕으로 권륭 시기에 또 다시 번역이 됩니다. 권륭 시기에는 그 만주어를 다시 흥정청어라고 해서 재정비를 하고 재정비된 만주어로 다시 그 사서를 번역을 해서 만문사서, 합벽사서 등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그 주요 만문사서 번역서들은 뭐 기거주책에도 있고 그다음에 일강사서회의, 어제사서, 그다음에 만문사서, 합벽사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강사서회의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이렇게 한문이 있고 뒤에 만문이 있어서 보기에 조금 불편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사서를 아주 깊이 살펴보게 된 것은 그 경연과 일강이 굉장히 많은 조력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홍타이지 시기부터 학자들이 경연하고 일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순치 시기에 부화전 수리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경연하고 일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의 시기에 와서는 순치 시기까지는 관료들이 조금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하고 너무 이게 삼국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삼국지만 보시면 안 된다. 이 경서를 좀 보셔야 한다. 그리고 순치도 자기 역시 문우로서 다스린다. 이런 것을 표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실현은 되지 않고 홍타이지 때는 되지 않고 순치 시기에 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강의 시기에 들어와서는 강의가 직접 이제 빨리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7살부터 경연하고 일강을 막 시작을 하는데
그 일강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격일제로 되던 일강이 부족하다고 해서 강의가 이거를 매일매일 해야 한다. 매일매일 하고 그다음에 오후 한 서너 시쯤 신시쯤 되면은 이제 그 하루도 빠짐없이 그거를 하고 공부가 끝나면 자기 혼자 복습도 빠지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한 것들을 사서 장구로 내라. 그러고 낸 다음에 일강사서회를 간행을 하라고 하고 강의가 직접 그 앞에다가 서문을 씁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또 완성되면은 또 공부가 끝나면 또 한 권을 또 내고 공부가 끝나면 또 한 권을 또 내고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일강의 장면은 제가 최근에 보았던 드라마에서 강의 미복 사방기라는 드라마에서 일강의 장면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권력 시기는 이제 번역본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만주어를 흥정청어라는 만주어 프로젝트 만주어 이제 개선 완벽하게 만주어를 정리하는 프로젝트를 해놓고 그리고 그 사설을 다시 번역을 합니다. 경연하고 일강에서 그 사설을 보고 경연하고 일강이 이루어냈던 성취는 저는 이제 이것으로서 황제들이 굉장히 똑똑해졌고 그리고 만주족의 정치체제를 봉건 유교제대로 전환하는데 분명히 큰 기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했던 것은 일강이나 경연제도 다 한쪽의 것을 받아들이고 또 과거제도 같은 것도 그대로 계승을 하면서 만주족은 아마도 그 한쪽 문화를 우리는 다 이렇게 수용한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제도가 바뀌고 변화하면은 어떤 반발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최소화하고 또 한쪽이 만들어놨던 어떤 그런 제도보다는 분명히 만주족이 더 월등한 것을 빨리 만들어내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한쪽의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 한쪽 간의 갈등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었고 본인들도 굉장히 우리들도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이런 거지만 분명히 만주족도 유교 사상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했을 거고요. 주요 한군 경적이 만주어로 보급되면서 만주어도 굉장히 더 많이 널리 쓰일 수 있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권룡이 이제 만주어를 다시 흥정청어하고 어제 번역사설을 내기는 했는데 그 강의 때 그렇게 많이 공부가 되고 많이 나왔는데 어떤 면이 부족했을까?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저는 흥정과 그 어제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흥정과 어제가 앞에 붙으면 그런 어떤 행정적인 일이나 책이나 뭐 그런 것들에는 엄격함, 뭐 그다음에 권위, 그다음에 여기는 분명히 황제가 참여했다. 친히 이것을 명예에서 황제도 같이 참여했다.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절대성, 강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황제가 이만큼 똑똑해 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권위가 눈으로 딱 보일 수도 있고 이것이 기준이 되니까 어떤 언어나 그 제도도 딱 이렇게 질서가 마련이 되는 건데 저는 이것을 시행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그런 간절함, 어떤 절박함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접해야 되는 그런 신하들이나 그런 백성들은 굉장히 이 글자가 붙으면서 부담이 생기고 좀 공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틀 전에 그 보건박물관에서 제가 그 김은종 원장님께 어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꽤 무거운 단어가 맞구나. 그래서 어제 번역 사설을 권룡이 내면서 심지어 그 세상 별점이냐고는 없는 강희 할아버지가 만들어낸 이제 한청문답이라는 그 만주 사전도 만들었고 만문사설 번역도 이렇게 다 해놨는데 권룡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언어를 다시 정리하고 또 만주어 사설을 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그 만주어가 더 이상 이렇게 그 한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만주어가 쓰이지 않고 점점점 이제 당시에 그 권룡세였지만 나름 불안정한 사회에 대한 어떤 다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런 권륜의 절박한 의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꼭 바로잡고야 말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륜이 도대체 그 강희가 번역해 놓았던 그런 번역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그 권륜은 이것을 번역을 시킬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조라든가 경중의 문제도 없이 번역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역이라든지 큰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없었고요. 교사 같은 것을 띄어쓰기 같은 것을 쭉 이렇게 붙여쓰기로 통일성 있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적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조금 민감한 단어, 그런 것을 이적이라고 그 한자음대로 한 것을 그 외부의 부족, 바깥쪽의 부족이라는 것으로 조금 풀어서 표현을 해서 어떤 그런 그 불쾌감을 조금 없앴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요순, 우탕 이렇게 왕 이름을 할 때도 그냥 강의는 요순, 우탕 이렇게 응력을 했는데, 요한, 우한 이렇게 왕의 이름을 왕이라는 그 단어를 붙인다든가, 그 땅 이름을 할 때는 그다음에 진채 이렇게 그냥 여기는 우리도 진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나라, 채나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설명을 구체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 구조도 있어서 그 강의 때는 조금 그 중국어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권륜 시기에는 좀 더 그 만주어 문법 구조에 맞게 이렇게 문장 구조를 따르고 있고요. 어휘 같은 것도 있어서 똑바르다, 그것이 물건이 똑바르다 그런 것을 이제 사람이 마음이 올곧다 라는 것으로 조금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고요. 크다 이런 것도, 물건이 크다 이런 것도 사람이 마음이 넓다 이런 걸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이런 것도 그 강의 때는 날 이렇게 했다면은 매일마다 이런 단어를 써서 많이 이렇게 손질을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설을 이렇게 만주족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료 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강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나한테 그 어떤 사서 중에 어떤 부분을 물어봐도 나는 다 대답해 줄 수 있어 라고 대답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질문을 하면은 진짜 강의가 다 대답을 해주고, 너의 말은 그 부분이 틀렸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주족이 사설을 탐구하고 번역했던 이유를 저는 제도를 연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민심이 동요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바꿔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국정 운영을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요. 그리고 그 사설에 있는 것의 내용을 봤을 때, 그 하늘에서 그 성현을 내려줬다, 군자와 성현, 군신과 성현을 내려줬다. 그래서 그 맹자 맹자 공맹을 해줬을 때는 그 뜻을 잘 받아서 이해한 사람이 그 정치를 하면 된다. 자기가 그랬다라는 것을 일감사서 회의 서문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정권 수립의 정당성을 이렇게 내가 만주족이 한족에게 정권을 뺏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는 매우 맞는 일이야 라는 그 사서에서 말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이것으로 통해서 하고, 이것을 이제 사서회를 써놓고 이게 내가 매일매일마다 공부해서 너무나 열심히 한 거니까 빨리 번역을 해서 다들 널리 만문 한문 널리 퍼뜨려서 빨리 다들 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기강을 회복하고 질서를 강화하고, 그리고 만주어로 번역된 사설을 또 그 과거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만주어를 당연히 익히게 하고, 그 다음에 사서 공부를 잘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요. 당연히 문화 발전과 학문 번영을 해서 만주족의 학문도 문화도 이렇게 고상하다, 우리도 이거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말해주고요. 당연히 이제 황제가 이렇게 똑똑하다라는 것도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어떤 일련의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까지 깊이 이해하려고 했고 하면서 분명히 만주족도 이 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어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 번역 사서
만한 합격사서입니다. 이것이 요 부분에는 권룡이 서문을 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고공박물원에 그 원문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갔을 때는 이게 전시할 차례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본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허건수 교수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청나라 학문이나 청나라 역사에 좀 관심이 있다고 투세청에서 저를 갖다 혼자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그 만주어가 세계 10대 단어, 배우기 어려운 10가지 단어, 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고, 마지막 황제 부위가 20년 동안 개인 교수한테 배웠는데 책을 못 볼 정도로 어려운 그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주하는 사람이 거의 소멸돼가는 판인데, 영부 역강한 김석영 교수가 만주어를 갖다가 공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청나라는 모든 문서를 한문하고 만주어 두 가지로 기록했는데, 이 한족들이 이제 1911년 이후로 만주적으로 아주 깔보고, 우리나라는 또 그 덩달아서 더 깔보고 이래가지고 만주적 방안이 엄청나게 매나고 있답니다. 지금 국경 황사성에. 그래서 그 속에 한국 역사, 한국 문화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안 되지만 김성현 교수가 접근해가지고 앞으로 한국 역사라든지 한국 학문, 한국 철학을 새롭게 좀 밝히면 그 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상 우리가 이제 뭐 명나라만 숭상하고 청나라를 갈고는데, 중국 역사상 실제로 청나라 황제들이 대단한 황제들이 많은데, 강희 황제는 학문을 좋아하기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5살 때 자기 어머니 시키고 할머니가 키우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할머니가 니는 공부 안 해도 황제 될 텐데 마누라 열심히 하나 보니까 아주 좋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강희황제 생각은 전반 11년 동안은 산불이나 많이 해가지고 계속 전쟁터에 나가서 뭐 오상계로 다니는 사람들이 토라는 텐트 생활을 하는데, 그날은 워낙 위험해가지고 격렬에 강의하는 신하들이 오늘 저녁에는 도저히 위험해서 강의 안 되겠습니다 보니까 강의 황제에다가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 오늘도 하자 강의했고, 또 강의 황제는 신하들한테 격렬 강의 듣고 나서 그 다음 후방부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내가 이야기 맞는 거 안 바라보면서 신하들한테 직접 자기가 강의를 해가지고 다시 자기 이해한 부분을 그대로 받았다. 그리고 이제 뭐 서양도 뭐 라틴어, 뭐 그리스, 그다음에 물리학, 천문학, 지리학 다 통달해. 그야말로 중국 역사상 가장 학문을 좋아하는 황제인데, 이 강희 황제가 자기 자손들한테 경고하는 내용 중에서 한족화되지 마라, 한족화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한족화된 사람이 강희 황제 본인이 뭐라 한나라 중국 문화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김수근 교수가 다른 예각이 많습니다. 간단히 읽었으니까 시간 충분히 하나 읽고 있습니다. 중국 학술사의 그것을 볼 때 청나라 학자들은 중국의 학문을 최종적으로 종합 정리한 첨리이기 때문에 중국 학술사에 있어서 청나라의 학문과 사상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큰 학자들이 청나라 후반기에 그 사람들의 문집을 많이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역사적으로 종합된 그런 학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몇몇 실학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청나라의 학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초기에 그 청나라 사정한 사람들은 공식 음모 보고 방에다 갇혀가지고 이 코를 잡고 다녔대요. 청나라 오랑캐 아니라 김성이라고. 이 청나라 금나라가 우리나라 중강제 건너편에 있던 만주족 중에서도 건주이, 그냥 우리한테 천대받던, 우리한테 조공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1944년 국경을 차지해가지고 황제들과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무시했는데, 실학자들이 이제 홍조연부터 해가지고 그게 아니더라 해가지고 청나라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 유학자들, 한학자들은 송나라까지만 알고 명나라, 청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정인보 선생이 추사집을 편집하면서 그 청나라 학자의 글을 다 말지고 해가지고 그 소창지 배운 사람이 추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좀 꽂아보니까 미안하니까 보면 내 배 아프다고 보고 안 맞는다고 그런 이야기 일반 사람들은 말 것도 없지. 그런데 이 오늘 퇴계학 국제학술대회에서 퇴계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퇴계 선생의 사서상경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명나라, 청나라, 만주 번역하고 비교도 해보면 새로운 경지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의 범위를 더 확대해서 우리 조선의 사서의 만주 번역과 조선시대 사서상경 은혜와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 퇴계 선생의 사서상경 서기하고 퇴계 선생의 교재에 나오는 사서상경에 관한 그런 언급 등도 다 참고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진행해 보면 퇴계학의 새로운 또 분야가 개척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중국 주변의 몽고족 등 다른 민족들의 경서, 민족들 쪽 경서 등의 분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철웅 교수가 발표에서 하나에 빠뜨린 것은 이 황제가, 방위 황제나 거중 황제가 사상이 분야한 것은 황제 자신의 그 독서용이 아니고 만주족의 중국 한족에 대한 좀 컴플렉스를 갖다가 극복해가지고 만주족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황제 본인만 보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점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에서는 춘추에 관한 일강 춘추에 관한 그런 언급이 전혀 없는데 그건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한 7, 8년 전에 일강에 본 책이 있길래 좀 독특한 책이라서 뭐 세트를 다 이제 구비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보통 유학자들이 하는 사서상경에 대한 한문을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서상경에 대한 주석 이외의 좀 더 새로운 독창적인 그런 메모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청나라 만주족 자신들을 위해 경서 등 중국 문헌이 번역되는 사실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알고 있었는지 조정에서나 혹은 개인 학자가 그 다음에 원나라를 세운 몽고족뿐만 아니라 거란족이나 다른 돌벌족, 티베트족 이런 사람들도 중국의 경서 등을 번역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4번 12번 주석에서 인용한 한상희열 삼국지 전세인데 이때는 꼭 삼국지연이라고 보기는 머리가 안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국지연이를 중국에서는 삼국지라고 잘 읽지 않고 또 삼국지 다음에 전체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사인 진수의 삼국지에 속에 들어있는 열진이 아닌가 의문을 한번 제기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간 못 남았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아주 발표만큼 흥미있는 그런 논평이셨던 것 같습니다.